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라임 사태와 이 윤석열 가족 관련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겨레 신문이 이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강한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떤 성향의 신문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 선을 넘은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논지의 비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까지 등을 돌리면 이제 추미애 큰일 났습니다. 어제 동아일보는 이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민주당 총리실조차도 추미애 장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아무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등 돌리는 세력들이 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라임 의혹과 함께 수사 지휘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애당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서 친정부 성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도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사건 초기부터 내 장모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마라.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을 두고 한겨레가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19일 수사지휘서를 통해 검찰총장 본인 가족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제대로 진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온 겁니다. 한겨레는 이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부인 김건희 씨가 각종 전세 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 등 3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가족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아예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배당됐을 때부터 윤 총장은 수사 지휘를 회피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사건은 전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규에 따라 검사 본인이나 사적 관계로 이해 충돌이 있는 사건은 담당 부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한겨레에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추미애는
윤석열 가족 사건을 들어서 이걸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 그 이상도 이하에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무리하게 윤석열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보도합니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수사팀의 책임입니다. 수사 상황을 보고도 받지 않는 윤석열에게 이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더구나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로 주례보고도 폐지될 만큼 윤 총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형상 윤 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왜 굳이 콕 찍어서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에 적어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추미애의 감정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정기 인사와 직제 개편 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검한 간부는 수사지휘 대상의 라임 이슈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관련 내용을 적은 것은 총장 망신 주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란 말이죠.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게 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미제 사건, 진도가 안 나는 사건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한 40% 늘었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온 뒤 일할 의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을 윤석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올해까지 조선일보에서 3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은 정성 들여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일보는 어떤 시기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시청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하나, 나라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를 응원해 주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구독 신청은 1577-8585 이 전화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러분의 구독 신청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막가파 조폭 싸움이 벌어져도 어떤 불문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마피아도 야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상대방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가족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순간 가장 비열한 양아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오늘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그런 행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3면 톱은 가족까지 겨눈 추미애, 작정하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 톱은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윤석열 가족 직접 겨눴다 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1면 톱은 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모든 신문이 추미애 윤석열 정면 충돌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나 오늘은 추미애가 윤석열 가족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다는 취지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듯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끝까지 목을 조르고 또 조르면서 항복하고 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추 장관의 비열함이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의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과거에 죽은 권력이든 범법 행위는 반드시 수사하여 바로 잡겠다는 헌법주의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 오후 라임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 고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손발이 묶여있고 윤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고 다시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수사 지휘는 쓰러진 사람에게 계속 발길질을 퍼붓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두 번째 윤 총장 가족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윤 총장 본인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고 아래 검사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마치 조폭이 가족을 납치해서 협박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우리 헌정사상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1월 추 장관이 임명됐고 이제 9개월 남짓에 벌써 세 번째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감찰 사건 배당이었고, 두 번째는 채널A 사건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가족을 겨냥한 수사 지휘가 세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채널A 사건은 사건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습니다. 이번 수사 지휘는 라임 자산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핵심 대목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편지에서 김봉현은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룸살롱 접대를 했고 그것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취지로 추미애 법무부에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묻는다. 검사 로비 진술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받았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가 안 했는가? 심재철 검찰국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전국 주요 특수사건을 모두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김봉현은 올해 4월에 체포돼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남부지검은 당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을 통해 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심재철은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검사로 추미애 장관에 의해 올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반부패 부장에 이어 지난 8월부터는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부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고기영 법무차관과 더불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도록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윤석열 죽이기에 동원된 김봉현, 추미애, 심재철 이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봉현이 주장한 검찰 로비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은 간단하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심재철을 통해 확인하면 끝이다. 심재철 국장에게 묻는다.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진술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받았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가 안 했는가?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 보고는 수사검사가 작성해서 부장, 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고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된다. 대검은 각 사안별로 주무부서에서 취합해 중요 보고사안은 선별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추미애는 라임 수사에서 윤석열을 배제했습니다. 2. 주범 김봉현이 말하기를 검사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윤석열이 뭉갰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좋다. 그 보고라인에 있었던 심재철이 대답하라. 보고 받았나? 보고받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나? 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제 손으로 제 몸을 묶어버린다는 뜻이지요. 저 사람들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오랏줄로 윤석열의 몸을 묶어놓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오랏줄이 자신들의 몸을 묶어놓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윤 총장의 가족 관련 고발 사건은 윤 총장의 가족을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실형을 살다 나온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없이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의 여권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앞정권을 수사할 때는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윤 총장이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사태 등을 수사하자 이번에는 가족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이토록 끝까지 정권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결사옹위하듯 몸을 던지고 있는가? 정권을 향해 다가오는 라임 옵티머스 수사의 칼끝을 막아내면서 방탄소녀단이 되려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국무총리 자리라도 약속받았는가? 김종민 변호사는 김봉현 폭로 문건이 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습니다. 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이 지금 정권으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